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 갈무리 3 부분을 할 거고요. 그 앞쪽에서 했던 몇 가지 챕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들을 발췌해서 풀어볼 거고요. 예,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2번 문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디프레션이 처음 나오고요. 우울증이라고 하죠. 경제 분야에서 만약에 쓰이면 경기 침체, 경제 공황 상태 이런 경우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울증으로 쓰인 것 같고요. Does change the way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does는 강조의 뜻으로 쓴 겁니다. 동사를 강조하려고 쓴 거고요. 마치 조동사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가 3인칭 단수 depression에도 불구하고 예, 동사 원형으로 쓰였죠. 그 어떤 방식을 정말로 바꾸는데 뒤에 요 괄호를 묶어볼까요?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해서 the way. 사우랑 동의어로 보통 쓰이죠. 그래서 둘을 같이 쓰진 않죠. 둘 중에 하나 써서. 그래서 뒤를 보면요. 여기서 끊어야겠죠? 이러한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좀 좋을까요? 아마 이러한 상태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미 제 수업을 쭉 들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오형식 동사고요. 그럼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겁니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뒤에 쓰는 형태는 다양하죠. 정리를 살짝 한번 해보면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명사니까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오형식 동사의 기본 형태로 명사가 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사역동사, 지각동사 등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가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 또는 ing가 오기도 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 관계면 PP의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지금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고 갈까요? 그것이 어떻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자리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인데 목적어가 대명사이지만 어쨌든 명사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려면 답은 이지가 답이 되겠죠. 그것이 쉽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그러면 마저 읽어볼까요? 그것이 뭔가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 부분이고요. Interpret large images or scenes 하니까 해석한다는 뜻이죠. 큰 이미지와 장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쉽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서 끊어볼까요? 하지만 struggle to 하다는 얘기는 엄청 노력한다는 뜻이죠. 엄청 힘들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고군분투한다는 뜻으로 보통 많이 외워요.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으로 to까지 보통 외우고요. Spot difference as a spot은 명사로는 장소, 점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장소나 점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동사로는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견하다라는 뜻이고요.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들게 애쓰고 있다. 뭐에 있어서 fine detail. 여기서 fine은 좋은이란 뜻이 말고 그런 뜻 말고 미세한, 섬세한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였고요. 아주 섬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겠네요. 예, 답은 이지였습니다.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One might say 누군가가
말을 할지도 모른대요. I'm not very successful in business. 이거요. 사업에서 매우 나는 성공하지 않았다. 성공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I'm the youngest child. 가장 어린 아이란 뜻은요, 막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막내이고, 그러므로 less 어쩌고 하니까 my older brother와 sister보다는 덜 공격적이니까. 자, 부사와 형용사를 또 물어보는 문제고요. 역시 수식을 하는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사인 경우는 알다시피 형용사를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다른 문장 전부 다 수식이 가능하고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이 가능해요. 그럼 내용상 I'm the youngest child 하고요. 그리고 누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공격적이다 할 때. 나를 꾸며주는 거죠. 즉, 뒷부분만 볼까요? 여기서 I am, 그렇죠. I am이 생략돼 있다고 이 뒷부분에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덜 공격적이다. 그럼 누구? 나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주격 보호의 형태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나도 명사죠. 그럼 답은 형용사인 aggressive가 되겠네요. 뒤에 마저 문장 읽어보면 그러나 최근 연구는 증명했다. 이 믿음이 to be false. 거짓임을 증명했다. 끝납니다.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지금 문제 푸는 거 마찬가지로 둘은 기본적으로 문제 포인트가 형용사냐 부사냐를 고르는 문제죠. 위에 거는 5형식 문장을 던지고 풀라고 한 거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주격보를 병렬을 이용해서 약간 숨겨놓고 푸는 문제여서 문제 출제 형태는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문제 푸는 접근의 포인트는 같아요. 수식을 받는 친구를 찾아서 그 수식을 받는 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 명사면 형용사가 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사가 답인 거죠. 원리는 같습니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예? evaluation이 나오고요. 평가죠. 평가 performances 하면은 어떤 행위, 성과,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diving, gymnastics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어떤 행동, 수행 뭐 이런 뜻으로 쓰면 수행 평가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런 운동 상태에 대한 평가죠. 다이빙이나 기계체조, 그다음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들에 대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끊고 서치해지 부분은 수식어처럼 묶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관한 performances에 대한 평가는 이 주어고요. 그래서 동사 is 쓴 거. 정말 다소 subjective하다. subjective는 주관적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비록 elaborating score rules까지네요. scoring rules 등에서 elaborate 하다는 얘기는 정교하고 섬세한이란 뜻이고요. 정교한 어떤 채점, 득점, 규칙이 있어요. 이런 규칙이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 전체가 다 주어고요. 도와준다. 자, 얘도 5형식 동사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우리 용어로는 준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준사역 동사는 근데 여기서는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뒤에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바로 받아서 준사역 동사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맞는데요. 여기서는 그 형태로 쓰인 게 아니고 목적어를 원래 투부정사를 뒤에 취한 건데요. to는 help는 생략해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바로 왔죠. 원래 이렇게 to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객관적으로 objective하게 만든다. 대면 밑줄이 쳐져 있네요. 일단 make가 5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 뒤에 형용사를 붙였어요. 일단 이 구조는 정상적입니다. 자, 그럼 댐이 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뭐를 객관적으로 만드나요? 일단 의심될 수 있는 건 바로 앞에 주어인 elaborate, scoring rule일 수 있는데 그건 약간 좀 그런 게 얘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만드는 걸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도와주는 대상인데 둘이 같으면 말이 이상하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예, evaluation of performances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는 앞에 있는 요걸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performances가 문제가 아니라 performances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 수행한 어떤 행동들에 대한 평가가 진짜 지칭한 거죠. 예, evaluation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이시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 구조는 지금 맞아요. 문장의 구조는 맞는데, 구조만의 문제 또는 형용사 부사만의 문제만 확인할 게 아니라, 지칭어를 맞냐 틀리냐 물어봤다면, 정확히 그 지칭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냥, 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실수하거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suppose, 가정하다 보죠. 한번 가정해보자. 너의 웨딩 하는 결혼식 날에 너의 베스트맨이 여기서 베스트맨이라는 얘기는 뭐 결혼식에서 들러리 쓰는 친구들 말이에요. 주로 신랑 들러리를 말하는데요. 신랑 들러리를 쓰는 친구가 deliver 해요. 무빙 토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토스트 말하는 거 아니고요. 무빙은 이제 감동을 주는 감동적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토스트는 여기서 빵 말하는 거 아니고 이제 결혼식에서는 축사 같은 거 감동의 축사를 딜리버가 연설하는 뜻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단 얘기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뒤에 대절이 생략돼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묶어서 he bought it online 했다는 것. 그걸 아마 축사를 네가 무빙 토스트 얘기하는 것 같죠? 그 감동적인 축사를 온라인에서 구매했다는 사실을 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스트 그 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축사는 어, 그것이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최근에 연습했던 거죠. 이 대동사 문제고요. 그렇죠? 뒤에 부분에서 똑같은 말을 중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중복되는 부분을 비동사면 비동사, 일반 동사면 do나 does나 did로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을 대동사라 하죠. 그럼 앞에 있는 말 똑같이 줄였다는 뜻, 똑같은 말이 있어서 줄였다는 뜻인데 축사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처음에 의미를 가졌던 것보다 제 생각에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mean의 단어를 이 자리에 또 쓰기 싫어서 쓴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의미를 가졌던 것보다. 그러면 지금 일반 동사의 mean을 was로 받아끼는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고요. mean은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로 가야 하는데 at first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답은 did로 해줘야 됩니다. 때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Before you knew. 네가 알기 전에. It was written by paid professional. professional이라고 하면은 돈을 받은 어떤 돈을 받고 일하시는 전문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걸 네가 알기 전에 중인 처음에 그것이 가졌던 의미보다 더 의미가 퇴색됐을까? 그러니까 주어 의미가 더 적어졌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이 괄호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동사는 꼭 이것도 좀 전에 푼 대명사에서 지칭어 가리키는 것도 꼭 확인해 봐야 되지만 대동사도 앞에 중복되는
또 그 중복해서 또 쓰기 싫어서 대신해서 표현한 부분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서 음,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지 않더라도 그냥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9번 문제 보죠. 놀고 있는 아이들이죠. Children play 해서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take on other roles, 다른 역할들을 take on 한다, 맡는다. pretending은 뭐뭐 pretend to까지 보통 외우는데요. 뭐뭐 한 채 하다죠. 뭐뭐인 채 하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고요. ing에서 be principal wealthy, 조시 스머. 이거는 아마 뭐 고유명사를 지칭하는 것 같죠. 뭐 wealthy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조시라는 사람의 엄마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여러 다른 역할들을 맡기도 해요. happily, 행복하게, forcing themselves 하다는 얘기는요. force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는 투부정사 쓰죠.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강요한답니다. 강요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뭘 강요하냐면요. 하우저를 강요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어떻게 느끼는지를 상상하도록 자기 자신을 강요하면서 그래요. 자, 제기대명사를 물어본 형태잖아요. 기본적인 문장 형태는 구조는 일단 맞습니다. 목적어, themselves에 투부정사를 썼으니까요. 이건 괜찮은데 제기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누가 강요를 했고 누구를 강요하는지 잘 보시면 내용상 플레이에 참여하고 있는,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하면서? 이런 역할을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themselves가 children을 받은 셈입니다. 그럼 children 같은 셈인 거죠. 주체와 행위를 하는 forcing 하고 있는 강요하는 주체와 강요받는 주체가 같은 사람이고요. 복수도 맞습니다. 이건 맞는 거. 문제푸는 지금 접근법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요. 주어인 여기서 주어 역할하고 있는 forcing 있죠. 이 강요를 하는 주체를 확인하고 강요를 받는 목적어를 확인한 다음에 둘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번 문제 보죠. 현대 어른들의 뇌는요, 왜 해야 돼요? 여기서 끊으면요, 무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 50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져요. 전체 바디 웨이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죠. is up to 뭐뭐까지란 뜻이죠. up to 하면. one fifth 그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까지만 전체 에너지가 필요한 것에 5분의 1 정도만 사용해요. 필요량에. 네, 이런 러닝 코스트. 뭐 직역하면 운영 비용인데요. 사용하는 데 드는 노력,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은 is about 약 8 to 10 times니까요. 8에서 10배 정도 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약. about은 약이니까요. as 원급이 있는데요. as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이만큼입니다. pi per unit mass는 단위 질량당의 들어가는 양, 그 에너지의 양을 하이로 표시했죠. 그 단위 질량당 들어가는 양의 8배에서 10배. 뭐만큼? 몸의 근육의 몸의 근육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에너지 양만큼, 비용만큼의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몸의 근육의 그것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 8에서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 그랬으면요. 똑같이 비교하는 대상을 찾고요. 중복해서 쓰는 말을 쓰기 싫어서 이렇게 수해 놓은 거니까요. 지금 비교 대상이 뭡니까? 녹색으로 하면. 그렇죠? 뇌의 러닝 코스트와 지금 몸의 근육의 러닝 코스트를 비교하는 건데 비교 내용은 단위 질량당 들어가는 그 양이에요. 그게 8에서 10배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지금 녹색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끼리 비교 대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복해서 쓰기 싫어서 대수로 처리한 내용이 뭔지 알까요? 예, 러닝 코스트입니다. 러닝 코스트니까 that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러닝 코스트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수 취급해 줘야죠. 복수 이해될까요? 예, 꼭 지시어, 지칭어 지금 다 비슷하죠. 지시어, 지칭어 가리키는 거 대동사 앞에 쓰여진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변형해서 받아줘야 됩니다. 복수니까 도우주로 받아주세요.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trade with each other, 서로 무역 거래도 합니다. far more often, 훨씬 더 자주 무역 거래했대요. 싸우기도 더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서 비교를 해볼까요? 그들이 페르시안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 아닌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 아닌 사람들과 그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싸우고 무역 거래했대요. 자, 그러면 이 did가 받은 부분은 우리 또 찾아야 되죠? 싸우고 트레이드 한 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을 did로 한 번에 줄였습니다. 동사의 형태만 살펴보면요. fought와 traded. 일반 동사 두 개를 한 번에 줄였다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일반 동사고요. 얘는 과거. did로 쓰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예,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는 인투이션을 깊은 인투이션을 갖고 직관입니다. 느낌이죠, 어떻든. 직관이라 하면. 어떤 직관을 갖고 있냐면요. 대수로 꾸며주고 있는데 미래가 열려 있다는 직관이고요. 언제까지? 그것이 현재가 될 때까지 미래는 열린 상태다. 라는 직관. 그리고 대절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 끊고 여기서 하나 묶어볼게요. 그리고 과거는 고정돼 있다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that은 동격의 that으로 완전한 문장을 intuition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다 붙여주고 있다. 이런 직관을 가지고 있대요. 문제는 없고요. 일단 A의 present 볼까요? present는 선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현재라는 형용사죠. 현재라는 형용사인데 얘가 수식하는 거. 우리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수식을 하는 친구를 꼭 찾아야 되죠. 그것이 현재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건 그것이죠. 그것이라는 주어인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주격 보어.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는데 형용사로 수식하니까 문제가 없네요. 는 맞는 겁니다. 마저 풀어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정된 과거의 구조가 직접적인 현재가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고정된 과거, 직접적인 현재 상태, 그리고 열린 미래 상태들의 구조가 get carried forward in time 해요.
자, 이것은 어떤 in time, 제때에 앞으로 흐른다, 나아간다는 것 같아요. 뭐,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것 같아요. 고정된 과거, 직접적인 바로 지금의 현재, 그 다음에 열린 미래의 어떤 이런 구조들은 시간이 되면 점점 앞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as 원급이 나와요. 요건 좀 특이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원급처럼 생긴 요 as가 앞에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형태가 나오면 얘를 양보 구문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뭐뭐이지만 이런 식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비록 자연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몰랐던 친구들은 이제 아시면 됩니다. 원급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이런 문장의 형태를 띠면은 양보 구문을 써요. 양보의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naturally라는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얘도 부사의 밑줄 쳐져 있으니까 수식을 하는 게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뒤에 비동사를 꾸며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이 자연스러워요. 그럼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자연스러우니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꾸며주는 거 이해되죠? 주어인 this way of thinking 명사 형태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 명사를 부사로 꾸며주고 있으니까 잘못됐네. 잘못됐죠. 형용사인 natural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비록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너는 알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오형식이라는 거 앞에 썼고요. find가 목적어 is이 나오고요. reflect가 반사하다 또는 반영하다라는 뜻인가? 과하게 반영된다. 우리 PP의 형태가 OC에 오면 목적어를 수동관계를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과하게 그것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할 거래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수동 it이 아마 앞에 있는 내용 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고방식이 자기가 반영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나타나는 대상이니까 수동관계로 꾸몄습니다. PP의 형태로 수동관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어떤 방정식이랄까 equations, 방정식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이벤트가 occurring, 발생할지 right now 지금. 그들은 지도와 같다, 모험은. 네가 여기에 있다 라는 표시가 없는 지도와 같다 이러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죠. 우리는 문법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각 원리에 맞게. 자, 지금 A 형용사, B 부사 요 두 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식을 받는 형태가 뭔지 확인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수식을 받는 형태가 명사인지 아니면 명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 문장, 기타 등등인지 그거에 따라서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부사를 써야 되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C는 목적어를 꾸며주는데 수동관계로 꾸며주면 PP가 가능하죠? 그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챕터로 만나죠.